자,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키 여러분의 재문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네, 오늘은 또 두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험 가입 우선순위 살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안 좋은 보험이 어디 있고 안 필요한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네.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얼마 전 연락을 주셨던 20대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현재 가입한 보험이 자기가 어떤 게 있고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데 또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고 본인이 스스로 가입한 건 여행자 보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기초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험 가입 우선순위를 정하자. 첫째, 실손보험. 둘째, 진단비 보험. 셋째, 수술비 보험. 넷째, 간병보험을 우선순위에 두자. 네. 자,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핵심 포인트로 보험 가입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실손보험을 꼽아주셨네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 배상 책임, 운전자 비용 담보, 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중대한 위험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 첫 번째로 꼭 두셔야 됩니다. 저는 실손이라고 하면 병원비만 보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손보험의 필수성과 또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또 대부분의 동키 분들이 실손보험은 가입을 하고 계실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아직 실손보험도 없다 혹은 다른 보험은 다 있는데 실손보험만 없다 하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험을 구성을 했는지도 체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 보험은 뭔가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우리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진단비 보험은 이런 질병의 진단 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내가 큰 병에 걸리면 당분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지출이 되니까 3대 진단비 보험을 통해서 소득 손실을 좀 보충하고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뇌, 심 진단비는 약간 공식처럼 외우고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또 어떤 분들은 실손이 있으면 웬만한 병원비 다 보장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실손보험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일부만 보상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치료비로 들어가는 것 외에 장기적인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통원비, 숙박비, 식대, 치료를 위해 일을 만약에 내가 쉬게 되면 들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 건강식과 대체 치료비 등의 간접 비용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진단비 보험은 보험 가입 우선순위에 꼭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비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쉬는 동안에 생활비로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네. 만약에 장기 입원 환자가 계셨던 가족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각종 물품비도 많고 뭐 보조기, 보조품 이런 게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진단비 보험까지도 꼭 준비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네. 과도한 갱신으로 실손보험의 과도한 갱신으로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금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네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과거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던 1세대 실비와는 달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는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2세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갱신이 되니까 한 달에 실손 보험료가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4세대 이런 거 들으면 말씀해 주셨듯이 비급여의 만약에 30%를 내가 나중에 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항목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비인데도 이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5세대 실손 보험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점점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발전하는 의료 기술만큼 증가하는 비급여 수술비와 그리고 실손 자기 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수술비 보험으로 좀 보전하고요. 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수술비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세대, 5세대는 실손의 자기 부담금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실손 보험료 자체는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싸니까 네. 그걸로 수술비 보험을 또 네. 활용해라.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면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또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이 되니까 나중에 비용이 또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은 갱신형이 아닌가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갱신형으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보험 또 말씀드리면 네. 간병보험입니다. 요즘에 네.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세요. 네. 네. 간병은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고 우리가 길게 보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중증질환, 노인성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간병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대가족이 모여 살아가지고 살면 누구라도 아픈 사람 돌보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자식들 한두 명 있는데 나가 살거나 아니면 자식이 같이 살아도 직장 나가야 되는데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아프면. 그래서 이제 이 간병 문제는 스스로 또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노후 준비를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꼭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간병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노후에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보험 가입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실손보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암, 뇌, 심장 진단비, 또 세 번째로 수술비, 네 번째로 간병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어떤 보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보험 이외에도 보험 가입 체크리스트 때 저희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직업이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현장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을 좀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맞춰서 특약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등 개인별로 맞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자 주신 분 계십니다. 8210번님 질문인데 저는 45세 미혼인데 간병비 보험에 관심이 있어요. 몇 살 때쯤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딱 간병비 보험 생각하실 때네요. 네. 어떻게 뭐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할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간병보험을 들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실 간병비 보험을 빨리 가입하면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내는 거 아니야라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오해,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정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죠. 이게 뭐 몇 년 납 이런 게 있는데 그쵸. 그 개념을 생각하지 음. 못하고 와 어릴 때 근데 왜 다들 자꾸 어릴 때 가입하면 조금 뭐 좀 낫다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싼 가격에 딱 정해진 기간을 내는 거다라는 걸 저도 돈키호테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갑니다. 자, 답변도 잘 들었고요. 8210번님, 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주신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40살 된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해서 6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안 하려고 하고요.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엄청 많은데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6개월 된 아이의 어머님이 직접 사연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실손보험은 들어주고 있고 중복 가입은 안 하고 싶고 이 밖에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우선순위로 좀 추천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보니까 사연자분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사연자분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와 납입이 완료된 보장 기간이 짧은 암보험, 그리고 결혼 전 가입한 CI 종신보험,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상해보험 이렇게 총 4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종류도 다양하고 거기에 CI 종신까지 구성이 돼 있으면 굉장히 잘 어쨌든 구성은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시면서 보장 기간이 짧은 또 CI 보험 이렇게 하니까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암보험은 보장 기간이 80세로 좀 짧지만 납입이 다 완료된 상태라 매달 네. 지출에 부담도 없어서 당연히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가입한 CI 보험은 주계약 사망 보장이 5천만 원, 특약으로 암 3천만 원, 그리고 보장 범위가 조금은 좁은 뇌출혈 2천,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2천, 상해 수술비 50만 원과 질병 상해 입원비로 2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중대한 질병에 진단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중에 80%인 4천만 원을 선지급받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거의 다 유지로 결정을 해주신 것 같고 이 CI 보험 납입이 얼마 안 남아서라고도 하셨지만 또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네, CI 보험을 유지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6개월 된 아이가 있잖아요. 네. 사망 보장을 가지고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보장 기간이 짧은 암보험만 가지고 계셔서 CI 보험을 암진단금으로 좀 활용하자라는 생각과 납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보험료 부담도 적을 것 같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 담보가 너무 적기도 했지만요. 직업에 맞지 않게 상해 관련 보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이제 CI 듣자마자 이건 분명히 손을 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게다가 보장 범위까지 좁다.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짧다. 그럼 안 좋다. 갱신형 안 좋다. CI 보험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 분 한 분 뜯어보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 정말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최종 점검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나한테 지금 아마 방송 들으면서도 나랑 비슷하네? 나랑 구성 비슷하네?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이 이런 솔루션 주셨으니까 나도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네. 우리가 방송 들으시는 동키분들 사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좀 비슷한데 그럼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해지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이 개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위에 전문가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이제 사연자분의 부족한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연자분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망보험금을 더 들어야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망보장이 5천만 원 있던 종신보험을 우리가 유지시킨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해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기간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보장 만기 시점과 가입자의 사망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정해진 보험금을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보험료 부담은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겠죠. 보장 내용은 종신보험과 동일하고 65세에서 70세 정도의 보장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정기보험으로 한 이유는 월 고정 지출 부담도 적고 자녀의 독립 시기, 사연자분의 은퇴,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좀 정해서 정기보험으로 정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좀 싸다. 싸다. 대신 네. 자녀가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 경제적 자립을 하기 전까지만 보장을 한다. 맞습니다. 네. 네, 합리적이기도 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CI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았던 심장 쪽을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관련 1, 2, 3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로 준비해 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그리고 간병 관련 보험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어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관련 담보는 전부 빼고 운전자 비용 담보만 넣어서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은근히 나는 뇌, 뭐 심장 이런 보험이 있어 하고 들여다 보면은 지금 이 사연자처럼 뇌 출혈로 한정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항목을 뭐로 하면 돼요? 뭐 허혈성 심장 질환. 뭐 그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뭐 거는. 쉽게 생각해서 네. 뇌출혈 상위에 뇌졸중이 있는데 네, 네.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있고 네. 그것보다 더 상위에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은 코드,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코드의 개수가 점점 더 상위로 갈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하위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 이런 것들을 뇌혈관 질환이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다 포함하는 걸로 해놔야 조금 더 든든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사연자분은 보면은 기존 보험이 종류는 많았는데 또 부족한 보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시면서 비용은 살짝 늘었겠지만 그래도 보장은 확실히 탄탄해지셨을 것 같네요. 네. 기존의 CI 보험으로 8만 원,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4만 원대를 내고 계셨고요. 상담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게 좀 많다라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네. 정기보험으로 3만 원, 그리고 2대 진단금과 수술비, 간병비를 넣어서 9만 원, 운전자 보험은 4만 원이었던 거를 만 원대로 가입시켜 드렸는데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 내게 되시지만 CI 보험에 만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납입이 완료되면 보험료 지출은 좀 줄어들겠죠. 네, 금방 곧 또 8만 원이 제외가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이제 자녀가 어려서 앞으로 저축이나 노후 계획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계를 좀 도와주셨나요? 네네. 노후 준비가 중요한 만큼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국민연금만으로 완벽한 노후 설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네. 사실 두 가지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는 건 같지만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가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이고요. 반대로 연금보험은 당장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내가 수령 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는 최저 보증이 되는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최저 보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 이유를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최저의 그러니까 변액으로 투자는 하지만 음. 최저의 이율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리스크가 조금 많이 어, 적어지는 네. 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연자분께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으로 가입시켜드린 이유, 바로 이제 연금 수령 시에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높은 수령액을 좀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5년 납입, 10년 이상 유지 조건과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에서 8%의 확정 이율을 제공하기도 해서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좀 부담된다고 하셨어요. 연금보험에 더 큰 매력을 느끼셨고 그래서 연금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홍현실, 김희진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